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슈의 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분당신문 유일한 편집장입니다. 예, 늘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잘 지내셨는지?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오늘이 유권자의 날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는 그 유권자의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더라고요. 휴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유권자가 중요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선거에서 유권자는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죠. 왕이죠. 네. 선거 때만 왕인 것 같아요. 아유. 가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특별 조정교부금은 누가 만들어낸 돈인가?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 조정교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네네. 뭐 특별조정 교부금 전에 이제 성남의 어떤 예산 규모부터 좀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남 예산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3조 원대를 넘어서 가지고요. 약 한 3조 4천억 원 이상이 지금 예산 규모. 엄청난 예산이에요. 뭐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 세금 안에 어떻게 그 3조 4천억이 마련되느냐면은 지방세라든지 세외 수입, 자체 수입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약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한 교부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나 이런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경우가 약 한 37%? 나머지 이제 뭐 세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각 4%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교부금이라는 것들이 약 37%.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부금을 뺀 나머지 재정자립들 봤을 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약 58% 정도가 나옵니다. 지자체 자체의 수입은 예. 근데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국세 뺀 거죠 결국. 여기다 교부금까지 좀 더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래야 순수히 나오는 재정 자주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성남시는 약 68% 정도. 현재 우리가 통칭하는 재정 자립도.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있고 재정 자주도.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는 약 58%인데 교부금까지 더해서 재정 자주도가 되면서 약 68%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그럼 아까 말한 특별 조정 교부금이란 무엇인가? 예. 그럼 교부금을 좀 잘 보면은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 보면은 결국 아까 말한 저희들이 교부금 갈 수 있는 게 이제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도에서 주는 우리의 예산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주로 국회의원들이 많이 갖고 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게 바로 특별 교부세라고 보면 되고. 근데 오늘 논란이 된 건 결국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그러니까 지역 현안이나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에 원활 협력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 관할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주는 돈. 요거를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거기는 이제 이 조례는 이제 지방재정법 제 29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각 시군 간의 재정의 형평성 이런 걸 하기 위한 목적이 주 목적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조정교부금이 도지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쌈짓돈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제 도의원들이 이제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까 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아까 거의 도지사가 각 지자체들한테 배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경기도 의원들이 많이 접하겠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경기도 의원들을 상대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하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약 80% 정도를 상반기에 풀겠다. 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별 조정 교부금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엄청 풀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자체도 그렇지만 도의원들도 자기가 이제 다음 선거에 이제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제 공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뭔가 자기가 뭐 이만큼 했다. 자기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이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한 주제이긴 주제인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같은 경우가 지방 정부 기초와 도의원들과 현안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도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거 좀 올려서 도에 좀 예산 좀 따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특별조정금의 하나의 형태겠죠. 도지사가 경기도가 이제 각 시군의 이제 형평성 이런 각 시군에서 예산이 없을 때 그 항목을 도가 이제 지원해서 그 사업에 갈 수 있도록 그렇죠, 허기한 그렇죠. 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체 예산만으로는 충분히 못할 경우, 그러니까 소소한 사업들도 있지만 뭐 중대형 사업 같은 네.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기묘하게 쓰이는 게 바로 특별조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조정 교부금이 왜 가끔은 논란이 되는 요인이 뭐가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이 특별조정 교부금이 명확하게 경기도지사가 쌈짓돈으로 해가지고 입맛에 맞게 경기도 의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야당보단 여당한테 많이 주겠죠. 집권 여당. 네, 그럼 또 여당을 또 들어갔을 경우 여당 중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와 가까운 친도의원들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좀 깊게 들어가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가 결국은 이 특별조정 교부금은 신청하는 건 도의원인데 결국 광운 팔고 있는 것은 그 지역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팔고 있는 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그 광을 판다는 건 현수막 내걸고 이런 의정 보고해 놓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정 보고가 어떻게 보면 중복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이 자기는 솔직히 크게 관여하지 않았는데 결국 도의원이 따온 특별조정 교부금이 이제 마치 국회의원이 따온 것처럼 이런 변질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남경필 지사 있을 때 특별조정 교부금을 연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에 재량권을 준 걸로 도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형태는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워낙 이제 도의의 장악력들이 좀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야당보다는 여당 위주로 많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권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또 공정하게 집행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야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같은 여당 내에서도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그간은 문제도 되기도 했습니다만 비판적인 도정에 대해 비판적인 도의원들의 도정 활동을 막는 부분이 이게 악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이 이렇게 최근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한번 저도 이제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까 고양시의 지역구도 이제 신정현 도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기 의정 보고에서 한번 어떤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뭔 내용이었냐면 자기가 이번에 의정 보고를 통해 가지고 특별조정 교부금을 신청했다. 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은빛공원 시설 개선 사업, 화정 지역 도로 정비 사업 이것을 2개를 신청했다. 왜 신청했냐? 지역구 관련해서. 그렇죠. 왜 신청했냐? 그랬더니 올 상반기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조정 교부금이 한 80% 정도로 경기도가 집행할 예정이다. 하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긴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 신정현 의원이 올린 교부금이 어떻게 보면은 탈락했다고 할까요? 예. 예산 배정이 그러니까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 신정현 의원이 약간 좀 이재명 지사한테 찍힌 어떤 그런 도의원 같습니다. 민주당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그 같은 집권 여당 민주당 도의원이면서 상당히 그 언론적인 비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정에 대해서. 그렇죠. 일방 도정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도 이 신정현 도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이 가장 밀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런 어떤 기본 정책에 대해서 공정성과 차별성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약간 쓴소리를 좀 한 그런 경우가 있었더군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알아봤더니 이 신정현 의원이 2018년도에 한번 7월 19일 날 이 특별조정 교부금을 가지고 한번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게 그때 당시 이게 나온 거죠. 이게 도지사의 어떤 쌈짓돈으로 도의회 길들이기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된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신정현 의원이 그때 뭐냐면 도의회에서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한테서 그렇다라고 하면 특별조정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 현황을 좀 공개해라. 좀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도의원들한테 다 대표성이 있는 건데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비판적이라 그래 배제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정책이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렇죠. 그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은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도 좀 받으려고 하면은 네. 도지사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반면을 또 이면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근 같은 부분이겠네 이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서 보면 어떨 때 지나가 보면 똑같은 내용 현수막이 도의원 현수막 걸려 있고 국회의원 현수막 걸려 있고 네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저긴 어느 것이 본질이야 이런 이제 의문이 가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오늘의 이제 그 주제가 결국 그건데 결국에 가서는 저 부분 같은 경우가 이게 전형적인 김은혜 의원하고 임채철 의원하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저 현수막의 약간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도 지나가다 얼핏 봤는데 네네네. 이게 뭐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는 지금 현역 분당갑 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이 올린 네, 거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현역 도의원 임재철 의원이 올린 거죠. 네. 근데 보면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럼 요 주문도 한 군데서 온 것 같아요 느낌이. 디자인도 비슷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난 그때 야 이게 이렇게. 근데 하나는 아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 부분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철철 의원이 지금 발끈하고 나섰죠. 왜 그런가요? 아까 말한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는 것들인데요. 도에서 자기가 받은 건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증거로 해가지고 지금 좀 나오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자를 지금 공개한 건데. 도에서 보낸 건가요? 그렇죠. 저게 이제 도지사 명의로 해가지고 보낸 건데. 해당 의원들한테. 그렇죠. 선정됐다. 네, 예. 그래서 이제 5억 원. 임철철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김문혜 의원이 자기가 이제 특별조정 교부금을 확보한 건데 그 공적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고 있다. 좀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끈한 사례인 거예요. 저기입니다. 그렇다면 김은혜 의원도 정치인들에게서는 허위사실이라는 게 되게 엄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거가 없이 그걸 현수막을 유권자들 앞에 내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면 김은혜 의원의 현수막에는요.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 보면 앞쪽에 보면 경축이라고 들어있죠. 경축. 예예.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쪽은 이번에 화랑공원 5억 확보했으니까 그것을 축하한다. 축하한다. 예예. 근데 경축.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가지고. 어렵네요. 그리고 자기가 확보한 게 아니라 이 확보된 예산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거다. 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김은혜 의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김은혜 의원이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을 통해 가지고요, 도에다 좀 건의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의선을 올려 어떤 행태를 했지만 노력을 했다. 그렇죠. 막상 이제 임철철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이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아까 교부분 신청할 때 이것을 올려서 받아낸 건데 왜 김은혜 의원은 아까 말 그런 정도에 해가지고 숟가락 얻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저희들가 보면 이제 의정활동, 의정보고서 만들 때 내가 무엇을 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지하철에서 그건 누가 한 거야 도대체 이게. 근데 이제 어느 계기가 있으면 또 그게 이제 허위사실이 아니고 자기 그 정치인의 정치 행위로 간주되더라고 이제. 저도 저 부분을 갖고 이제 처음에 기사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숟가락 얻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뭐 전혀 뭐 야당 입장에서는 하지 않은 건 아니는데 그렇죠. 아까 또 말했듯이 허위사실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유치했는데 우리가 가면 축하한다라고 말도 못하냐. 그럼 서로가 축하받을 일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까 뭐 선거법이라든지 허위사실 이런 것들 다 이제 벗어나는 건데 요 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좀 부딪히는 하나의 사례라고 있는데요. 예. 또 하나 한 번 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김병욱 의원. 그렇죠. 예, 김병욱 의원 사진 올려주시죠. 예, 기사를 쓰셨는데. 예,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금 20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말했죠. 네. 그래서 이러면서 김병욱 의원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김 의원이 다 한 거죠. 그렇죠. 김병욱 의원이 뭐, 구미동에 산책로 부안경 약 12억 확보했고, 정자동에서 재정비하는 거 7억 8천 확보했다. 이렇게 한 거고, 또 하나 좀 보여줄래? 저, 윤영찬 의원 거. 예, 요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어떤 보도자료들인데요. 예. 요것도 이제 윤영찬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21억 3,400만 원 확보라는 어떤 멘트입니다. 요거만 봤을 때도 또한 그렇죠.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윤영찬 의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죠. 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한 걸로. 결국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죠. 뭐 경기도 특별조정금 확보했구나. 그게 보도자료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다 인식할 수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제 하나의 또 문자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국중범 의원. 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국중범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한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도교부금 신청해가지고 확정됐다는 이제 해당 의원들한테 이제 문자가 가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봐봐요. 결국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의원들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신청한 도의원한테 이제 문자를 국회의원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단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아까 중원 지역근역 근린공원 뭐 세단전 10억 이 두 건을 국중범 의원이 했는데 아까 다시 한번 그 윤영찬 의원 보도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봐봐요. 여기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겹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영찬 의원과 국중범 의원 중 누가 확보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 때 이제 국회의원, 시도의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총선이나 공약을 만들 때 그런 걸 이제 서로 이제 그 로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공약이고 저렇게 이제 중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도의원도 본인의 의정 보고서 내게 했다 그러고 이제 윤영찬 의원도 국회의원도 자기가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대체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내려오는 건지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건 두 개 합치면 따블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 또 이제 이 사업들에 대한 명확성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국중범 의원이 본인이 받은 어떤 그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 정당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유권자를 현혹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말한 그 국가가 주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갖고 왔다고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경기도에서 나오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엄연히 이제 도의원이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규정 지어줄 필요가 있다.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일반 유권자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스크린 뉴스를 이제 거르고 이런 건 결국은 언론이 이게 좀 잘 정리를 좀 잘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것도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재정이라든지 예산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있고 이게 분류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은 약간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좀 그 영역에서 이제 언론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전문가들 영역에서 좀 명확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의원이 교부금을 받아왔는데 또 국회의원 자기 공약이 있고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또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안 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거예요. 결국은 뭐 도의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눈치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권을 갖고 있는. 항상 이제 할 때 누구누구 국회의원과 저하고 머리를 맞대서 가져온 겁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럼 애매한 게 뭐냐면 그 중간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행정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아까 말한 이런 거 해야 될 예산이 좀 필요한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좀 도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3자들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 도의원이 열심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기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막상 그 예산은 뭐 도의원이 갖고 오는 거지만 시가 필요한 사업에 쓰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출직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박수도 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떨 때는 좀 정직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정치인들한테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조금 이렇게 좀 뭐 개선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아까 처음 언급한 것처럼 뭐 도지사의 쌈짓돈, 또 국회의원의 성과 위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좀 무시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민선 7기 이후로 그러니까 당과 어떤 그 현행 행정부, 집행부와 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공동으로 좀 테이블을 좀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여야가 아니면 당정이 서로 맞대를 가지고 진짜 주민들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전체 순위를 잘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여야가 협치를 해서 따냈을 때 뭐 중복도 뭐 없어지지만
다만 더 많은 액수를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그 받침돌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특별조정 교보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에게서는 특히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정치인들도 다시 한번 이게 자기가 한 부분의 현수막이나 이런 거 넣을 때 한번 좀 더 유권자들에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게 정치에도 장사에도 도리가 있듯이 정치에 좀 도리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좀 갖고 오는 것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더 빛나는 어떤 그런 정치를 좀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유권자의 날이고 또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특별 조정 교부금 다소 생소합니다만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